투자의 정석의 마스코트입니다. 미소계의 엄친아 엄진성 아트딜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합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차효준 전 경매사 학교에서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시간 훨씬 더 편안하시죠? 네. 이제 저번에 바람잡이도 예뻤고, 네, 그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또 어떤 병명을 주실지 조용구 씨한테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조용구와 케미가 좋다. 뭐 이런 것들이 많고 둘이 방송에 하나 들어올 것 같습니다. 예, 더맨더머 프로그램. 바람잡이와 모질이. 바람잡이와 모질이. 바람잡이와 모질이 괜찮다. 사업할 때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할 점. 조용구 씨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신재원 씨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업할 때. 저는요. 네. 조용구 씨가 워낙에 주위에 아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중에서 조금은 제가 친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게 말하면 그건데 좀 나쁘게 말하면 약간 사기꾼들? 김현욱 씨는 사기를 정말 많이 당했지. 예. 아니, 저보다는 뭐 조용구 씨가. 아니, 이거 사기꾼 전문 아닙니까? 예. 아니, 우리 이런 얘기는 하지 맙시다. 누가 더 사기를 많이 당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관상 봐서 누가 더 사기를 많이 당했을 것 같아요? 모 있잖아요. 모는 없으시고 걸도 없는 것 같대요. 도낀 개낀? 도끼 객긴. 방송을 아죠. 근데 중요한 거는 속이려는 자가 덤비면 이길 수 없어요. 근데 혹시 차효준 씨는 사기당한 적 없으세요? 보통 1년에 한 번씩은 말로도 사기당하고 그다음에 작품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위작이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많은 걸 감정을 하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한 사건들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았고 하기 때문에요. 여기 투자의 정석에서 가르쳐 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오늘 차효준 씨가 월권행위를 하셨어요. 예. 왜냐, 오늘 민수시장에도 사기꾼이 있다 이 얘기를 제가 해야 되거든요. 그래요? 예. 초보 컬렉터들을 노리는 새빨간 거짓말 바로 위작입니다 라는 게 제 멘트인데 저분이 다 하셨어요. 예. 자, 그래서 위작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할 거 아닙니까, 엄진성 씨? 네, 맞습니다. 오늘은 초보 컬렉터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그리고 반드시 주의해야 될 위작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렇죠. 준비된 화면 보면서 같이 위작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빈센트 반 고흐의 초상화 작품이 보이고 있는데요. 왼쪽 작품과 오른쪽 작품이 있습니다. 두 작품 중에 어떤 작품이 진품일까요? 근데 저거는 뭐 우리가 교과서에서 워낙 많이 봐가지고요. 저는 교과서에서 1번 그림을 본 것 같아요. 왼쪽. 네. 왼쪽. 저도 왼쪽 그림 많이 본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진품은 오른쪽입니다. 왜냐하면 위작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현혹을 주기 위해서 색깔을 이렇게 많이 칠하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뭔가 가짜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예? 전 처음에 긴가민가 했는데 조용구 씨가 오른쪽 하니까 무조건 왼쪽이에요. 긴가민가 했어요. 근데 조용구 씨가 오른쪽 가니까 무조건 왼쪽이네. 정답을 말하기 전에 꼭 부인말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정답일세. 자, 정답은요? 네, 바로 정답은 왼쪽에 있는 파란색 작품입니다. 네. 두 번째 작품은 예술과 문학이라는 작품으로 윌리엄 부게로 작품인데요. 두 작품 중에 어느 작품이 진짜일까요? 나 자꾸 느낌이 와. 어떻게. 나 어떻게 다 맞추면 어떡하지? 저는 오른쪽 게 진짜입니다. 왜냐면 저 뒤에 저기 무슨 항아리 같은 게 하나 보이죠? 예? 저 왼쪽 뒤에. 예. 왼쪽 뒤에 항아리. 그게 이쪽은 파란색이고 이쪽은 약간 오래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고미술품들은 좀 세월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 이거지. 근데 이 색깔은 이게 1910년도부터 이게 1800년도부터 나온 물감이고 저거는 르네상스 시대부터. 혹시 르네상스가 어떻게 1900년대? 내가 뭘 알고 얘기하는 게 그냥 던지지. 아니 근데 지금 색감을 봐서는 야, 이거 애매하다. 지금 아래쪽에 있는 사람 치마색을 봐서는 왼쪽이 진품 같은데 오른쪽에 있는 여인의 이렇게 두른 걸 봐서는 오른쪽이 진품 같고. 근데 정말 미술이 굉장히 이렇게 막 살아 숨쉬는 느낌이 드는 게 원작인 것 같아요, 저는.
정답은 저는 오른쪽. 아, 같이 답이어서 좀 불안하네. 두 분 다 오른쪽이라고? 네, 오른쪽. 그럼 나 왼쪽 한번 가볼게요. 그럼. 네. 지금 보고 계신 작품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답을 맞추기 어려운 작품인데요. 원작은 바로 왼쪽. 아! 역시 느낌이 불안했어. 왜요? 왜 그러지? 그렇습니다. 위작의 수준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고요. 거의 원작을 뛰어넘는 수준의 위작의 느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작품을 사실은 이제 화면으로 보고 사진으로 보면 느낌이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원화를 실제 대면하면서 작품을 보시면 그 느낌이 아니, 근데 진짜 이 그림을 똑같이 그려요? 예? 이렇게 똑같이 그려요? 사실 그 미술 작품에 감상을 하실 때 위작인지 아닌지 이렇게 헷갈리실 경우가 있잖아요. 사실 위작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래 해당 작가의 작품을 그대로 거의 틀림없이 그대로 그린 작품이 또 위작일 수가 있고요. 그 작가가 그린 스타일을 그대로 비슷하게 구현해서 마치 약간 그 작가가 그린 다른 작품처럼 느껴지게 또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준비 화면 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이것도 뭐 이거는 뭐 굉장히 유명한 작가의 작품이죠. 네. 맞습니다. 아니 저건 너무 좀 생뚱맞지 않습니까? 표정이? 저 성이 저 눈을 뭐 수술했나 이렇게 크게 그렸지 이렇게? 아니 근데 두 분이 굉장히 닮았어요. 같은 작가가 그린 것 같아요. 이건 왼쪽이지. 이거 이 그림 많이 봤어요. 이거 왼쪽이죠. 그 워낙 많이 저분도 봤어요 무슨- 이거는. 왼쪽의 작품은 그 네덜란드의 가장 유명한 작가라고 할 수 있는 베르메르의 작품 진주 귀걸이 여인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작품 같은 경우에는 반 메헤렌이라는 사람이 그린 위작이고요. 대표적인 위작이고 그 기법과 색채감, 표현력을 그대로 오히려 원작자 이상으로 수준을 키워서 작품을 그렸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위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위작을 할 정도면 그림 실력이 아주 뛰어나신 분 아니에요, 그렇죠? 그분 걸 그대로 따라 그리는 거니까 그 정도 실력이면 본인이 그냥 그림 그려서 유명해지지 왜 그렇게 해요? 글쎄 노래를 잘하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네. 네, 유명한 가수가 있고 BTS가 있는 것처럼. 좀 답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듣고 싶네. 맞아.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조용필 씨 거라도 불러서 조금 노래를 좀 어떻게 좀 띄워보려고. 같은 심리겠죠? 같은 심리겠죠. 본인이 그래서는 안 유명해지니까. 내 노래는 절대 안 떠요. 네. 근데 조용필 씨 노래를 이 사람아 좋은 세상 같이 살자 이 노래는 안 뜨는데 바람 소리처럼 멀리 사라져간 인생길 부르면 우와 노래 잘한다 이래 못해. 근데 가사는 앞에 게 더 좋은데요. 네. 아 그래요? 네. 진짜 역시 이것도 진중해 받아주시네. 예. 진짜를 알아보는 거 대단하시다. 야. 앞으로는 이 시간에는 제발 모나리자 좀 불러주세요. 정녕 그대는 나의 사랑을 받아줄 미술품 얘기니까 미술품 얘기. 나의 모나리자. 이게 다음에 모나리자에 대해서도 말씀드려드릴게요. 예, 아우 기대됩니다. 아우 진짜 진중하시다. 뭐든지 다 받아주셔. 예. 네, 이번에는 위작하면 또 떠오르는 유명한 사례가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례에 대해서 좀- 이것 때문에 위작을 한다는 거죠. 아주 재밌습니다. 이렇게. 네, 예. 준비된 이미지 보면서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쯤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독일에서는 이제 미술 작품들을 전 세계에서 탈취 및 구매 이런 행위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 문화재를 많이 가져갔었는데 그 중에 네덜란드 국민화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베르메르의 작품 하나를 독일 장교가 구매를 하게 됩니다. 괴링이라는 이 장교가 구매를 하는데요. 네덜란드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왜 우리나라의 국보급 작가의 작품을 왜 독일에 팔았냐. 예, 그래서 누가 팔았냐. 반 메히렌이 팔았다. 이게 밝혀지게 된 겁니다. 국보를 팔은 거죠. 독일에. 그래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법원에 이제 가서 판결을 받게 됩니다. 너 왜 우리 국보를 독일에 팔았냐. 그랬더니 이 반 메히렌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법원에서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 그게 사실이라면 증명을 해봐, 이 자리에서. 그래서 물감을 준비해 주세요.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해서 똑같이 작품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독일 장교에게 위작을 판매했다는 게 밝혀지게 됐고요. 그래서 독일에게 한 방 먹였다는 그 의미로 네덜란드 사람들이 이 사람을 굉장히 칭송하고 좋아하고 또 표창까지 줄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위작 화가임을 밝혔습니다. 본인이 밝힌 거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게 자랑스러운 건 아닌데. 그런데 여기서 또 반전이 있습니다. 아, 또 있어? 반전이 또 있어? 진짜죠? 진짜는 아닙니다. 위작입니다. 근데 무슨 반전이 있죠? 여기서 반전은 이 작품을 사간 독일의 장교가 돈을 냈잖아요. 돈을 주고 산 거거든요. 그 돈 또 가짜야? 위조 지폐였어요. 야, 아주 그냥 다들 사기가 판을 치는 거면 그냥. 뛰는 놈이야 나는 놈 있네. 예. 야, 전문 용어로 쌤쌤이네. 그죠? 확 와닿네요, 확 와닿아. 쌤쌤. 예. 네네네. 위작을 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좀 공부를 해보면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위작자들은 자신의 미술 실력을 시대적으로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했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작품을 더 잘하는데 왜 나는 이런 평가를 받지? 화가 나고 분노가 있어서 자신의 실력을 이런 식으로 드러내는 게 좀 대부분입니다. 자기만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자기는 그 물감에 어떤 걸 넣기도 해요. 근데 일부러 넣어서 그리는 그림분도 있고요. 정말 그냥 이거 엉뚱한 질문인데요. 나는 이건 내 그림은 이런 특징을 주기 위해서 물감에다가 어떤 맛을 넣어. 그래가지고 가시다를 쳐요? 아니 그래가지고 내 그림은 네. 살짝 가서 이렇게 혀로 이렇게 해보면은 이건 내 그림이야. 뭐 얘네지는 냄새를 맡아봐서 이건 내 그림이야. 뭐 이런. 갈수록 미술에 대해서 지식이 뛰어나는 반면 아니, 떨어지고 두 분이 있어요. 약간 바뀌신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막 근데 놀랬어요. 실은. 실제 어떤 작가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작품을 친구들이 따라서 그리고 뭐 위작을 하고 모작을 하다 보니까 자신의 작품에는 자신만의 DNA를 숨겨놓는 작가가 있습니다. 머리카락을 한 가닥을 꺼내서 작품에 숨겨놓습니다. 그리고 물감으로 칠하고 머리카락이 선명하게 그렇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작가들도 있습니다. 누구도 위작할 수가 없겠네. 네. 눈썹 같은 걸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서명, 그런 DNA 숨겨놓은 거, 어떤 독특한 그림체, 그다음에 서명의 모양이나 위치 이런 걸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니면은 침을 뱉어가지고 물감을 섞는다든지. 그거 좋은 방법인 것 같네요. 괜찮잖아요. 예, 진짜로. 워낙에 막 본인들이 그리는 그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본인도 헷갈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본인 이름이랑 낙관 이런 걸 찍어둬야 좀 구분이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작가들도 자신의 작품을 보호하고 그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그 영국 화가 엘마 테디마라는 작가가 있는데 이 작가는 아주 옛날 1870년대부터 자신의 작품을 완성하고 나면 작품 번호를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작 번호라고 해서 오퍼스라는 번호를 쓰는데 OP라고 점을 찍고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작품을 완성하면서 숫자를 매겨가고 자신의 작품임을 이렇게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여쭤볼게요. 위작의 정확한 정의가 뭡니까? 위작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해당 작가의 작품을 그대로 베껴서 작품을 만든 걸 위작이라고 하고 있고요. 모작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정말 연습용이나 취미용으로 작품을 그냥 연습할 수 있잖아요. 그런 작품을 모작이라고 하고 대작은 내가 아닌 사람을 시켜서 대신 작품을 그리는 걸 대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제가 그림을 정말 잘 그려요. 그래서 저는 정말 취미로 모작이에요. 모작으로 그 고흐의 작품을 그대로 제가 이렇게 따라서 그림을 그리는 게 취미였는데 살다 보니까 돈이 좀 없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 내다 팔았어요. 전 진짜 모작으로 한 거거든요. 위작한 게 아니라. 그럼 그게 위작이 되나요? 갖다 팔았을 때? 모작이라고 말씀하시고 판매하시면 모작으로 인정받는 거고요. 모작이 그렇죠. 모작이 아닌 위작으로 판매하시면 아무 말씀 없이 위작으로 판매하시면 위작이 되는 거죠. 그 위작도 르네상스 때부터 있었겠네요. 야, 뭐 아무나 던지는데 아는 시대가 르네상스라고 또 뭐 나 있어? 로마 할까에다가 르네상스 했거든.
르네상스 시대에 굉장히 유명한 미술 3인방이 있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이 세 사람이 굉장히 유명했는데요. 그중에 그 미켈란젤로도 그림 실력이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근데 이분이 작품 활동을 할 때 거의 숨어서 작품을 많이 했어요. 왜요? 왜냐면 주변 사람들이 자신이 작품 활동하는 것을 보고 계속 따라합니다. 너무 질투했어. 기법과 색채감이나 이런 걸 많이 따라서 하기 때문에 숨겨서 이렇게 작업을 많이 하셨고요. 특히 라파엘로라는 그분이 미켈란젤로 작품을 계속 훔쳐보고 따라서 하고 이런 걸 많이 했고요. 실제 예전에는 저희가 막 사진이나 이런 자료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작을 하든 대작을 하든 모작을 하든 구분이 좀 사실 어려웠던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작, 모작은 르네상스 시대부터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르네상스는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그 시대 자체가, 역사가. 그렇다면 그 위작 시장의 규모라고 해야 되나요? 그 규모도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어때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위작에 대한 규모를 아시면 깜짝 놀라실 건데요. 네. 위대합니까? 네, 엄청납니다. 세계 최고 예술품 감정사였던 토마스 호빙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생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뉴욕에 있는 미술관인데 15년 동안 근무하면서 수많은 작품들을 봤잖아요. 한 5,000점을 검사를 했는데 이 가운데 무려 40%가 40%가요? 그만큼 위작. 그럼 2,000점 정도가 그렇습니다. 위작이었다는 얘기네. 위작을 밝혀내는 것도 쉽지가 않다는 얘기네, 그렇죠? 그래서 감정위원이 있고 감정사가 있고 감정평가가 이루어지는 거죠. 네. 그렇다면은 차효준 씨, 우리나라도 위작이 판을 치고 있습니까? 그 10년간 감정 작품의 27%거든요. 위작이 판명된 게. 감정평가원에 올라간 거는 그 정도고 이제 또 이제 경매라든가 이런 갤러리로 오는 작품까지 합치면 정말 많은 작품들이 있고요. 경매소에서 샀어요. 그 작품을. 진짜인 줄 알고. 돈 주고 경매사를 통해서. 네, 그렇죠. 근데 위작이라고 밝혀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경매소에서 책임져야죠, 뭐 그런 경우는. 네, 그 아직까지는 한 번도 없었던 일이긴 한데 거기 보시면 그 금액을 다 돌려드려야 되겠죠. 근데 돌려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위작을 판매했다는 거에 대한 건 갤러리라던가 아니면 경매라든가 아니면 딜러님한테도 분명히 거기에 대한 그 책임이 묻게 되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거래처들이 없어지겠죠. 그렇죠. 위작판 되면. 네, 신뢰를 잃게 되죠. 신뢰를 잃게 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역할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 개인적으로 네네. 진짜인 줄 알고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엄지선 씨가 얘기하신 것처럼 개인적으로 샀어. 진짜인 줄 알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위작이에요. 네. 한 10년 전쯤이라고 해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전 그룹이죠. 네, 그런 분인데, 뭐 이렇게 유명한 그룹은 아니고요. 이제 지역에서 유명한 그룹께서 그 오스트리아라는 곳에서 그림을 3점을 구매해 오셨어요. 근데 그때가 샤갈의 그림이었던 것 같아요. 내려가서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가짜여서. 네, 어느 그 해외에 있는 바로 오스트리아에서 구입하셨는데 그 중에 한 작품이 오스트리아 그 박물관에 걸려 있는 그림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둘 중에 하나는 가짜죠. 박물관에 있는 게 설마 가짜겠어요? 산 금액이 너무 싸요. 그 구매 금액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되질 않는 거예요. 근데 샤갈 그림 3개가 유화로 됐으니까 그래도 몇십억은 되겠죠. 근데 그걸 구매하셔서 오셨는데 그래서 거기서 얘기하면 사고 날까 봐 그러면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차를 타고 올라오는 길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 그림이 오스트리아 어느 박물관에 있는 그림인데요. 그 그림이 진짜인 것 같습니다. 난리가 났죠. 근데 그 그림을 판매한 그림을 뭐 해외에 가서 다시 그 돈을 받거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 돈은 그냥 다 날리셨죠. 아니 근데 그런 경우는 해외 가서 받아야죠. 잡을 수가 없어요. 그 개인한테 사신 거예요? 네? 개인에게? 보통 그렇게 되죠. 아휴. 네. 그런 경우 우리나라는 시스템 잘 돼 있는데 떼인 돈 받아주는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나라는 이게 언어가 안 되는구나 우리나라는. 네. 언어가 다르네. 근데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분도 잡으려고 노력은 하셨지만 잡을 데 없듯이. 그래서 꼭 명심하셔야 되는 게 그 그림을 거기 있는 그 오스트리아에 있는 어느 갤러리나
아니면 그런 공신력 있는 곳에 사셨으면 그런 일은 없었겠죠. 분명히 그림을 구매하실 때는 그 신뢰받는 곳, 뭐 이렇게 딜러가 세웠던 갤러리라던가 아니면 요즘 그런 곳들이 많으시잖아요. 아니면 전시회도 있을 거고 보통 아트페어라는 게 매년 한 큰 아트페어가 한 2번씩 1년에 열리고 있거든요. 그런 곳에서 구매를 하거나 작가에게 직접 구매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작품을 구입하실 때 반드시 진품 확인서를 요청을 하시고 진품 확인서에서는 그 갤러리 업체명과 갤러리 관장의 이름도 명시가 되고 있고요. 해당 작가의 호당 가격이나 해당 작가에 대한 정보도 명확하게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원본의 도장도 받고요. 그 작품 상태에 대한 그 컨디션이나 이런 모든 내용들을 그다음에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가에 대한 이력, 작품에 대한 이력들을 다 표시를 해놓기 때문에 진품 확인서를 정확하게 먼저 확인을 하시고 진행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보증서에 그런 게 써진다는 거죠. 보증서 자체를 속이는 행위는 위법 행위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정말 사기, 위조라고 볼 수가 마음 먹으면 뭐 그렇게 하겠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그 갤러리라든지 거기서 정확하게 이제 작성을 한다는 거고. 그래서 진품 확인서를 가장 먼저 챙겨주시고 두 번째 그 작품의 출처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출처가 없이 그냥 아는 사람한테 작품을 받는다거나 정말 너무 저렴한 가격으로 작품을 구매했을 때는 반드시 화가 따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왜 예전에 그 오래된 사건들 같은 경우에 그때는 왜 과학기술이 발전하지 않아가지고 해결하지 못했던 것들 그 이후에 왜 CSI처럼 그죠?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DNA 수사를 통해서 발견하기도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있죠. 네, 그래서 보면 그 시대별로 전쟁도 있고 기후의 변화도 있고 이런 것들을 그 나와 있어요. 보시면은 뭐 대진이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그 1945년 네 뭐가 있었죠? 원자 폭탄이 세계 2차 대전. 터졌죠. 세계 2차 대전에 그 히로시마 뭐 나가사키 이런 데 터졌던 것 때문에 나왔던 대기 중에서 그래서 작품을 보면 세슘도 있고 뭐 이런 그 원자력이 나오는 그런 것들이 있듯이 그런 것들이 그 전의 작품은 묻어 있고 그 이후의 작품은 그 원소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구분하는 게 1945년도 이전 작품과 이후 작품의 같은 경우에는 근현대 미술을 나누는 척도가 되기도 하죠. 네네. 작품을 감정해주는 곳이 있는데요. 한국미술품 감정평가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의뢰를 하시면 작품을 확인하고 전문가들이 20년, 30년 동안 그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작품을 잘 평가를 하실 수가 있고 진품 여부를 바로 안내를 해주게 됩니다. 만약에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진품인지 가품인지를 확인하는 거에는 충분히 대가를 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비용을 지불하시고 진품 여부를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초보들을 위한 위작 피하기 노하우를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죠? 초보자들이 일단 위작을 피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출처가 명확한 작품을 구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출처가 명확한 네, 갤러리나 어떤 경매 회사를 통해서 출처가 명확한 작품을 선택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작품에 대한 진품 확인서가 있는지 명확하게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작품 자체도 굉장히 유심히 봐야 됩니다. 정말 내가 원하는 작가의 그림체가 맞는지 서명이 정확히 들어있는지 보관 상태는 어땠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소장자가 많았던 작품보다는 소장자, 콜렉터가 정말 1명 아니면 2명 정도밖에 안 됐던 오랫동안 보유했던 작품이 진품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손을 많이 타면 이것도 안 좋구나. 그렇습니다. 작품의 진위 여부를 그 초보자분들이 확인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공신력 있는 곳에서 구매하기를 저는 원하고요. 그게 바로 이제 딜러라든가 아니면 그 경매소에서 구매를 하시면 거기서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증명서도 가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그 이력을 기록할 수 있는 또 이게 그 프로비던스라고 얘기하죠. 이력서라고. 그게 누구 손에 이게 다 나오나요? 네, 그게 그 우리나라는 아직 좀 미흡한 면이 있는데요. 그 세계적인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그 뭐 어느 옥션 회사 그다음에 어느 갤러리에서 있다가 이게 맞는지에 대한 그 이력을 그대로 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렇게 아트 딜러분들이나 경매사분들을 이렇게 만나려면 어떤 방법으로 좀 찾아뵈면 돼요? 핸드폰 번호를 가지고 있으면 되나요? 아니 이거 만나려면 어디로 가요 진짜로? 그 한국의 갤러리가 얼마나 많을까요? 엄청 많지 않나요? 네, 그렇죠. 그래서 보면 인사동에도 많으시고요. 강남에도 있으시고 보시면 갤러리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게 선뜻 갤러리를 찾아가서 들어가서 여쭤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무료거든요. 근데 그게 그 문턱을 넘기가 쉽지가 않다니까요.
네, 왠지 그게- 다른 공간 같아가지고. 네, 제가 호텔리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처음에 모두 호텔에 들어오시면 처음에는 이제 초창기 1970년대, 80년대 호텔에 들어오시려면 거부하셨죠. 근데 이제 그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이제 호텔은 편안한 공간으로 변하듯이 이제는 저희들이 마음 다짐을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갤러리도 그 호텔만큼 낮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편하게 들어오셔서 그림을 보시고 감상하셔도 됩니다. 네. 자, 일단 저희가 오늘 재미있는 또 미술품의 세계에 대해서 두 분의 입을 통해서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요. 자, 저희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유용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투자는 여러분께서 현명하게 선택하실 것을 매번 당부드립니다. 오늘도 사실 미술 시장의 단면 중 좀 어두운 면을 엿봤는데요. 그래도 우리는 투자 재테크 프로그램 아니겠습니까? 미술 시장 투자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미술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전망이 밝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80조 원이 넘는 시장인데 우리나라는 아직 5천억 원대 시장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고 K-팝처럼 K-아트가 이제 대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미술에 관심을 가지고 작품도 구매하시고 또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술이라고 해서 아트라고 해서 그렇게 멀리 있지 않거든요. 보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게 바로 미술들입니다. 인테리어도 미술이고 지금 그 패션에서 섬유예술도 미술이듯이 똑같은 것들을 접하고 있다는 걸 보듯이 더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하시고요. 꼭 집에 인테리어 중에 그림 하나씩 있는 우리 한국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유 오늘도 두 분 얘기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아름다우십니다. 아름다우십니다도 참. 감사합니다. 이성 선생님 이런 것 좀 배우세요. 아름다우십니다. 이런 멘트 좀 배우세요. 예. 저는 어떻습니까? 네? 제가 마음에 없는 얘기를 잘 못해서 두 번 상처 줬어요. 신뢰를 쌓기 위해서. 신뢰가 있으세요. 아, 그쵸, 그쵸. 따라가서 누구 바람처럼 정답. 조용팔. 근데 야, 이 사람아. 우리나 해주지. 좋은 세상 같이 살자. 정녕 그대는 나의 사랑을 받아준 미술품 얘기니까 미술품. 나의 모나리자. 바람 소리처럼 멀리 사라져간 인생길 부르면 우와 노래 잘한다.